여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예쁘고 지능이 정상 수준인 여자아이 제니와 다리가 불편하고 지능이 평균보다 낮은 남자아이 포레스트입니다. 이 두 아이는 각각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여러분은 두 아이 중 누가 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오늘 함께 볼 영화는 명작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몸이 불편하고 지능 또한 낮은 아이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없는 편모 가정에서 자라고 학교에서는 못된 남자아이들의 괴롭힘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검프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애착을 제공해주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포레스트의 어머니는 똑똑하고 강인한 여성입니다. 싱글맘으로 정신지체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하숙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포레스트에게 엄마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상이었습니다. 포레스트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엄마는 이제 시간이 됐거든. 겁내지 말거라, 우리 아가. 죽음이라는 건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야.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운명이지. 나도 몰랐지만 내 엄마가 되는 건 내 운명이었어.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단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몫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제 운명은 뭐예요, 엄마? 포레스트의 어머니는 명언을 남겨줍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포레스트, 내가 무엇을 집을지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지. 초콜릿 상자 안에는 다양한 맛의 초콜릿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초콜릿 상자에서 새로운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어 먹을 겁니다. 어느 날은 쓰디쓴 100% 카카오를 집을 것이고 어느 날은 대용 유지로만 만들어진 느끼한 가짜 초콜릿을 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어떤 초콜릿을 집을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레스트 검프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귀한 유산이자 가르침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단순한 사고를 하며 이것이 그의 인생의 순기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충실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거기에 그의 놀라운 신체적 능력과 주인공 버프까지 더해져 미식축구 선수, 베트남 참전용사, 성공한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버바와 댄 중이라는 좋은 친구까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살아가는 힘 중 하나는 바로 제니입니다. 제니는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알코올 중독자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제니는 포레스트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가 되어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제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제니는 성인이 되어서도 새가 되어 멀리 떠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제니는 스트릿바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히피족이 되어 마약에 빠지며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레스트는 만날 때마다 제니를 붙잡았지만 제니는 언제나 새가 되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그녀가 다다른 곳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남성들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학대적이고 어디엔가 중독되어 있는 위험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던 곳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고 프로그래밍이 되어버린 제니였기에 알라바마주에서 묵묵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포레스트에게 정착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지독한 회피형 제니에게 잔인한 잠수 이별을 몇 번 당한 포레스트는 영화가 끝날 무렵 다시 제니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만난 제니는 무척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자신과 아이를 책임지고 살고 있었죠. 그러나 너무 늦었는지 제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핍을 대체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제니는 마침내 검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홀로 남겨질 아이를 위해 고향 알라바마로 돌아가 검프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제니가 죽고 포레스트는 제니 아버지의 집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제니의 아픔과 트라우마, 상처가 불도저로 밀어버린 집처럼 말끔하게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니는 누구보다도 예쁘고 소외된 아이였던 포레스트와 친구가 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가끔이지만 포레스트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얻게 된 애착 트라우마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책임지거나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도망가고 회피하고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회피형과 불안형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혼란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다시 보는 내내 제니를 엄청 욕하긴 했지만 그녀가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포레스트를 자꾸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기에 누군가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봤자 결국 학대자 부모와 같은 사람과 엮일 뿐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자산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얻게 된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 정서적 안정, 무조건적인 사랑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은 절대적이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사랑과 애정을 상대에게도 줄 수 있는 좋은 연인이었고 부모였습니다. 제니는 극중 3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과 죽기 직전 포레스트와 아들이 함께 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안정적인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안정적이고 내면이 불안하지 않는 삶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 상처를 직면하고 불안한 내면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것부터입니다.